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밤 10시 반쯤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요즘 음료가 들어있는 그 일회용 포장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컵 들고 버스 타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명문대 대학원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승객이 음료를 들고 탔습니다. 버스 기사는 당연히 제지했죠. 그러자 기사님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대라, 무식하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컵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저도 100원 갖고 100원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쓰는 거 있어야 되거든요? 영자도 아실래요?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무식한 게 아니고 아저씨, 이거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주세요. 제대로 시키세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잘 교육시키고요. 잘 모르면서 그렇게 부탁하지 마시고요. 요새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승객분이 못 보겠는지 아저씨 조례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러면서 뒤에 하신 남성 승객분이랑 여성 승객분이 막 소리를 쳐서 막 기사님 편을 들었어요. 근데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주시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제일 잘 들어라고요. 아저씨, 버스 내 음식 가리 금지 조례 치면 나와요. 검색하고 따지세요. 버스 내 음식 음료 가리 금지 조례 치세요. 조례가 법이에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기사님한테는 법이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예요. 가이드. 기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조례예요. 대학원 다니시면 기사님을 무식하다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아니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그럼 가이드를 해주던지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왜요? 목소리 큰 아예 나이가 없는 말이요?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음주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의 그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에 담긴 일회용 컵, 테이크아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승차한 경우에도 하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분쟁이 생긴다면 경찰 부분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누가 무식한 사람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우선 상식을 지켜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같은 일을 제보해서 시청자께 갑질을 알릴 수 있게 해주신 제보자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카카오톡에 YTN 제보 치시면 영상과 사진으로 제보하실 수 있고요. 전화도 가능합니다. 02398-8282-8585 전화 주시면 바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바로바로 제보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찰에 체포됐던 성범죄자 21살 A씨입니다. 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들이 장비를 내리는 사이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말이죠. A씨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경찰이 출석하라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가까스로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유치장 입감 직전에 엉뚱하게 놓치면서 경찰이 발을 동동 굴렀는데요. 다행히도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주할 때 수갑이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에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 수갑이 한 손에만 채워졌던 걸까요? 오선열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한밤중 도로 위를 빠른 속도로 뛰어갑니다. 잠시 뒤 오토바이 한 대가 남성 앞에서 멈춰서자 그대로 타고 도주합니다. 지난 14일 밤 11시 50분쯤 경찰에 체포된 21살 A씨가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난리났죠. 경찰이 뒤에서 쫓으니까 막 뛰어가더만 거두잡던데요.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양손에 채웠지만 어쩐 일인지 왼손 수갑은 풀린 상태였습니다.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요즘 수갑 덮개라고 인권보호 때문에 그 수갑 덮개를 씌웁니다. 천을 그걸 씌우니까 안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랐죠. 지금 계속 추정만 하고 있지. 서울의 한 아파트의 거실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난장판이죠. 돌덩이들이 무더기로 날아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주민 한 명이 다쳤습니다. 자, 집안에 돌덩이가 날아든 이유는요. 인근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발파용 화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화약이 폭발했고요. 이 위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돌덩이들이 인근 아파트로 날아온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집안이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입니다. 싱크대와 의자 등 집기들은 부서지고 바닥엔 온갖 돌과 파편들이 나뒹 겁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갑자기 바위 파편들이 날아든 건 낮 1시 10분쯤입니다. 피해를 본 가구는 모두 두 곳인데 주민 한 명은 손 부위를 다치고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가 흔들거릴 정도로 그 정도로 셌었어요. 근데 돌이 너무 커갖고 조각조각으로 막 부서지면서 그대로 날아갔거든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는 막 너무 막 무서워가 드드드드드드 떨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파트를 덮친 돌덩이들은 인근 재개발 공사장에서 날아왔는데 발파용 화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거로 드러났습니다. 묻어놨던 것들이 그중에 이제 한 수백 개를 묻어놓으니까 뭐 그중에 아마 미발파된 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얻어내고 하다가 이제 백호 굴착기에다 이제 건드렸던 것 같아요. 예. 피해 세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경찰은 구체적인 발파 과정을 조사해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